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사실상 형사적인 재판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또한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아무런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나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밀어붙였죠. 사실상 저는 그래서 인민의 승리이자 군중의 승리였다라고 봅니다. 법과 원칙의 승리가 아니라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도 똑같은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법부도 엉망진창이고요. 대법원뿐만 아니라 지금 헌재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될 날이 저는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8년 전에도 그렇게나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까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문재인 같은 인간이 정말 나쁜 인간이다. 이 인간이 중심이 돼서 5년 동안 사법 시스템이 됐거나 행정 시스템이나 뭐 방송계가 됐거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잠식시킨 거 아닙니까? 이 종북 주사파인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법한 희한한 인간들을 갖다가 다 곳곳에다가 암적 세포같이 넣어놔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어떤 탄핵 정국에서 사법부가 영장을 뭐 어떤 식으로 예외 조항을 넣어놨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수처가 수사의 범위가 되지도 않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헌재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금 이제 일방향 돼 있는 마치 답을 정해놓은 것 같은 4월 18일 전에 반드시 뭔가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의 문제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지적을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지금 탄핵 정국에서 특히나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날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MBC, JTBC 그리고 또 SBS 또한 마찬가지로 요즘 그런 식의 좀 좌편향돼 있는 보도를 많이 하던데 이런 어떤 언론사들의 지금 만행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그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또 과장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중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방통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때려잡아야죠.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관저 헬기 띄울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걷다가 무슨 헬기를 띄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헬기 뭐 격추시키지 않겠어요? 그게 뭐 언론사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그거를 불법적으로 촬영까지도 내부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때려가지고 아예 그냥 언론사 문 닫게 만들걸요? 그게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런 식으로 미국의 방통위 같은 조직이 그런 조치를 내렸을 때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붕괴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탄핵대로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언론들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 구조가 미국 사람들한테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민주당한테도 그런 식의 인식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상태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마구잡이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마구잡이로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 방통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으니까 무려 170일 가까이나 마비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물론 당연히 민주당의 만행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건덕지를 가지고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그 탄핵을 시켰던 거 그 민주당의 가장 1차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 1차적인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었던 헌재 각하시키는 요소를 통해 가지고 금방 직무복귀를 시킬 수가 있었던 헌재가 아직까지도 각하는커녕 기각조차도 내리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본다면은 사실상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헌재한테도 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려 지금 164일 넘게 딱 1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64일입니다. 164일째 회의를 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그냥 의결 자체가 중단이 됐거든요. 의결이 지금 중단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제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지금 불가능한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MBC, JTBC, 경향, 한겨레 등등 이런 어떤 신문사랑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 원래 우리가 예상하기를 아무리 헌재가 늦어진다라고 할지라도 12월 중순쯤에는 아마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기각으로. 왜 그런 생각을 했냐? 12월 말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요 방송국에 대해 가지고 주요 방송국에 대한 일단 재승인 그 절차가 12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KBS 1TV, MBC, EBS 요 세 개를 포함해가지고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가지고 원래 연말에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지난달 31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없잖아요. 김태규 지금 대행 한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의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지금 KBS, MBC, EBS는 어떻게 방송하고 있는 것이냐? 불법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아셨습니까? MBC, KBS, EBS가 지금 불법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된 거, 개점 휴일을 지금 170일 가까이나 하는 것도 사상 초유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180일을 지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KBS, MBC, EBS와 같은 공영방송이 무허가로 방송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언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기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1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준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늦춰질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게다가 이게 만약에 복귀를 했다라고 해도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복귀했다라고 해도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사과하겠습니까? 이 잡것들이 이것들이 무슨 우리가 그러면 좀 무리하게 탄핵을 좀 발의했군요.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사죄드립니다. 이러겠습니까? 국민들 모두가 지금 관심이 없는데 국민들 지금 좌우를 다 합쳐가지고 방통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지금 관심도 없는 상태인데 누가 도대체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복귀했다라 그래가지고 헌재 판단이 나왔으니까 민주당은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MBC가 하겠습니까? SBS가 하겠습니까? JTBC가 하겠습니까? 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같이 그냥 지나가게 되겠죠. 복귀한다라고 해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저 잡것들은 여전히 헌재 판단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는 불법이다 보다 이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럴 인간들 아닙니까? 헌재가 2인 체제 괜찮다. 이준수 방통위원장은 탈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복귀를 했다라고 해도 2인 체제 불법이라고 주장할 법한 인간들이 민주당인데 사과는 무슨 놈에. 그리고 또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원래 이제 12월 달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들 같은 경우도 동시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4-5개 사건이 동시에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4-5개 가운데 뭐가 포함이 안 됐어요? 이준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케이스가 안 들어갔는데 이게 도저히 제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문현배 재판관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 그 쩌리 같은 애 한 명 앉혀놓고 뭐라고 본인께서 얘기하셨어요? 아니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민주당이 임명을 안 해가지고 이게 마비 상태로 있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지적했던 장본인이 문영배 재판관 본인 스스로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께서도 이 방통위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라는 걸 아신다라는 것인데 왜 도대체 12월 달에 빠르게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헌재 같은 경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0일 내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규칙이. 그러면은 12월 달에 원래 했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안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지금 180일 안에 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갖다가 진짜 180일 다 채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코미디고요. 이렇게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28일까지 만약에 또 안 하게 된다, 또 1월 달에 넘기게 된다. 정말 그러면 이거는 헌재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당과 이런 식으로 짬짬이 한다. 이런 지금 비판을 받을 거면 헌재 없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현재 지금 민주당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이 진행 중인 사안 자체가 무려 14명에 대한 탄핵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로 봤었을 때는 10건이나 지금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현재 이게 다 계류 중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방통위원장 들어가 있죠. 감사원장 들어가 있죠. 서울중앙지검장 들어가 있죠. 4차장 검사, 반부패 수사 2부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이런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나라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계엄 선포 전이나 계엄 선포 이후나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나라가 마비 상태였던 겁니다.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마비가 되는 것이나 계엄 전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지금 탄핵안을 갖다가 통과시켜가지고 마비를 시켜놓은 거나 두 가지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재가 사후 처리를 갖다가 빠릿빠릿하게 해야죠. 충분히 이런 어떤 탄핵 사안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거 기각 사유조차도 이거 따질 것도 없고 그냥 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유가 지금 제대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나 무슨 증거 같은 게 똑바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탄핵 소추안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듣는데 뭐하러 이거를 갖다가 시간을 이렇게 끌고 앉아 있냐고요.
방통위가 이렇게 마비가 돼 있다 보니까 유시춘 아시죠? 유시민의 그 누나 유신 같은 경우는 임명이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못 오잖아요. 이게 방통위가 지금 마비가 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임기를 지금 연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정말 하루빨리 헌재가 정신을 좀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탄핵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따지지도 말고 빨리 각하시키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케이스가 이렇게나 늦어졌는데 또 1월 달에 넘기게 된다? 진짜로 그러면 헌재가 미쳤다라는 얘기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